이야기는 태국의 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공포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매우 격렬하게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바로 전 여자친구의 원혼에게 시달리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소름 끼치도록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어질 이야기를 시청하시기 전에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에피소드의 사건들은 매우 긴장감 넘치고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눔이라는 가명을 쓰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눔 씨는 이 사건이 약 8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선배와 단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이 선배의 이름은 보이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보이 형이 여자 3명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형은 이 그룹의 한 명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3명은 우리 테이블로 와서 같이 앉았고 형은 깨조이 그리고 파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깨와 조이는 자매 사이였고 파는 그 자매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보이 형은 파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테이블에는 눔, 보이 형, 깨, 조이, 파 이렇게 5명이 앉아 있었죠.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가 반한 여자는 바로 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는 키가 175cm는 될 정도로 아주 컸고 얼굴도 귀여웠습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보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 술집 끝나면 여자 3분 다 제 방으로 데려가서 한 잔 더 하는 거 어때요? 보이 형은 혹시 더 마실 사람? 하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결국 깨, 조이, 파 3명 모두 그의 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후 그들은 안주와 얼음, 술을 사서 눔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도 5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그는 깨라는 사람과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에게 물었습니다. 깨, 남자친구 있어요? 깨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귀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고요. 이 말은 눔 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구애를 시작했고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쟤네 진짜 사귀려는 건가? 하고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건물 옥상에 가서 마실래? 거기 경치 좋은데. 그때 깨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보이 형에게 형, 저 먼저 올라가서 깨랑 마시고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 형은 그래, 가서 동생 잘 챙겨줘 라고 답했습니다. 그와 깨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방에는 보이 형과 조이, 파 3사람만 남았습니다. 옥상에서 깨는 마침내 그와 사귀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2사람은 콘도 옥상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을 마친 후 옥상에서 내려와 보니 방에는 보이 형이 조이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파는 취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보이 형이 말했습니다. 야, 나 먼저 가봐야겠다. 파가 졸려하고 취하기도 해서 데려다 줘야겠어. 깨는 나랑 같이 갈래? 그때 눔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깨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형은 파랑 조이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보이 형은 파와 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그날 밤 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가 졸리다며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눔씨는 그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깨는 집에 가겠다고 했고 그는 차비를 하라며 돈을 주었습니다. 그 후 2사람은 한동안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났죠. 깨가 그의 방에 올 때는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와야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눔씨를 찾아오면 깨를 옷장에 숨겨야 했고 어머니가 가시면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약 5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와 깨는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때 깨가 자기 친구도 같이 마시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였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와서 같이 마시면 재밌지
라고 말했습니다. 깨는 따오라는 가명을 쓰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깨가 먼저 집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깨는 따오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따오의 집이 가는 길에 있었고 깨의 집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 괜찮아, 조심히 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깨에게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깨는 집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도착했어. 이제 씻고 잘게. 그때 그는 깨와 함께 온 그 남자친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깨, 그리고 깨의 친구인 따오였죠. 따오는 항상 깨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는 따오를 매우 신뢰했고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가 자주 데려와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깨는 평소처럼 따오가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는 매우 취해 있었습니다. 따오는 깨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따오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깨는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그녀가 받지 않았습니다. 깨가 집에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밤새도록 전화를 걸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따오가 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따오는 오래전부터 깨를 짝사랑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관계를 가지면서 따오는 깨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깨에게 따오와 껴안고 찍은 커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협박하며 따오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쓰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게시물을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깨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여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그는 깨와 따오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사귀다가 헤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깨는 다시 눔씨에게 돌아와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눔씨는 이틀 만에 관계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에게 말했습니다. 깨,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내는 게 좋겠어. 그는 이별을 고했고 깨는 다시 그 남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약 일주일 후 그가 시험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깨의 친구가 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깨가 죽었어. 지금 절에 있는데 깨를 배웅하러 올래?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깨의 친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이따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험을 마치고 깨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한 말이 사실이냐고. 알고 보니 깨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시험을 보러 오기 전 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에서 깨가 자기 방 앞에서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에게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들어와서 얘기해. 깨는 들어와서 그의 방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아무 말 없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로부터 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깨의 시신은 어디에 있어? 친구는 깨의 시신이 락시 사원에 안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자 침대 위에 고요히 누워있는 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깨의 어머니가 다가와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깨는 왜 죽은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깨의 시신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깨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깨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어. 그래서 그러라고 했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는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친구가 다른 오토바이와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마사세 다리에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다리 난간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깨는 아래 도로로 튕겨나가 목이 부러지고 온몸의 뼈가 부서져 사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자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이지 너무나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깨의 친구가 옆에서 계속 그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그 친구, 깨를 죽게 만든 원인이 된 그 사람이 바로 따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깨를 빼앗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의 친구도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깨의 친구가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깨, 왔어? 그는 그 고양이를 향해 깨, 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진짜 따라오면 어쩌려고? 하지만 친구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따라오더라도 형을 따라가겠지. 깨가 죽기 전에 절에 가서 공덕을 쌓았는데 스님 한 분이 걔 운명이 짧다고 했대. 근데 걔는 믿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렇게 담배를 다 피우고 장례식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는 차가 막히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빈소에서 나올 때 걔의 친구와 장난쳤던 그 검은 고양이가 절 입구까지 그를 계속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정말 깨라면 이제 그만 따라오고 좋은 곳으로 가죠. 그 순간 빈 차등을 켠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세우자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운전기사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라, 혼자 타셨네요. 배웅해주던 여자친구분은 같이 안 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나왔는데요. 기사는 침묵했습니다. 가는 동안 기사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해서 그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세워주세요. 집에 가서 먹을 밥이랑 물건 좀 사가야 해서요. 기사는 차를 세워주었고 눔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과 밥, 먹을거리를 샀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그는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저곳을 볼 때마다 깨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여기서 같이 잤고 여기서 같이 술을 마셨지. 저 침대 위에서 저기서도 저 옷장은 어머니를 피해 깨가 숨었던 곳이지. 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밤 10시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울어?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요. 전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럼 오늘 밤 엄마가 같이 자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썩는 냄새 안 나요? 어머니는 아니, 안 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 나요? 썩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 냄새가 마치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거라. 밤이 깊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깨가 방에 올 때마다 눔씨는 어머니가 오시면 그녀를 옷장에 숨기곤 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어머니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옷장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옷장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여는 순간 썩은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찾으려 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썩은 내 안 나요? 라고 물었던 그 냄새 말입니다. 냄새의 근원지가 이 옷장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엄마, 냄새가 옷장에서 나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어보러 갔습니다. 옷장 안에서 냄새를 맡아보던 어머니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거라, 아들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깨의 장례식에 가도 될까요?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가지 마라, 아들아. 안 된다. 갔다가 또 이상한 일을 겪을까봐 무섭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깨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고 3일째 되는 날이 화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장하는 날, 그는 정오쯤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깨의 친구와 깨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깨의 시신을 화장장 주변으로 운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눔씨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운구 행렬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객들을 위해 마련된 화장장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깨의 시신은 의식을 마치고 화장장 위로 옮겨졌고 친지들이 차례로 헌화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헌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화장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원래 앉아있던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깨의 여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빠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애의 시간이 다 된 거야. 막을 수 없었어. 그 후 깨의 시신을 화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깨의 시신은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관과 깨의 시신을 모두 태운 후 깨의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스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무슨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까? 왜 그 젊은 여성분이 첫날부터 절 입구에서부터 이 빈소까지 계속 보살님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소승은 보았지만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깨와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사귈 때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절대 헤어지지 말자. 만약 누가 먼저 죽으면 곁에 와서 서로 도와주자. 고 약속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가 깨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환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은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물을 뿌리며 공덕을 회양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님께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럴 수 없다면 그녀를 생각하며 제가 말한 대로 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스님은 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역시 화장장에서 나와 절 앞에 차를 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차에 타자마자 택시 기사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라? 여자친구분은 같이 안 돌아가요? 절 앞에서 배웅하는 걸 봤는데 그날 만났던 첫 번째 기사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저 혼자 왔어요. 라고 첫 번째 사람에게 들었던 것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 택시 기사도 침묵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콘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해서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세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래를 틀고 울었습니다. 흐느껴 울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 이제 그만 생각해. 그 애는 편안해졌어. 불편한 건 너야.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밤도 엄마가 같이 자줄게. 밤 11시 조금 넘어서 내려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옛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어머니가 정말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자 그는 물었습니다. 엄마, 향 냄새 안 나요? 어머니는 무슨 소리니? 이 시간에 누가 향을 피우겠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향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 어서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침대에 누웠고 어머니도 함께 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옷장에서 나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똑, 똑, 똑 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시간에 틀림없이 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깨가 오려는 건가? 오더라도 무섭게 오지마. 예쁜 모습으로 와줘. 꿈에라도 나타나줘.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제발 좋게 와줘. 그는 그 옷장 노크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동안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가 방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너무 추워. 너랑 같이 있어도 될까?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 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불쌍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리웠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서너 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봤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 참다 못해 옆에 자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말했지. 아마 술 취한 사람이 장난치나 봐. 내가 가서 좀 지켜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켜봤는데 잠시 후에 정말로 노크 소리가 들렸어. 똑, 똑.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듣고 있던 그 노크 소리는 바로 내가 지켜보던 그 문에서 들려왔어. 그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는 한동안 기도를 드렸고 노크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형의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깨, 언니가 방에 있어. 깨, 언니가 방에 들어왔어. 그때 그는 물었습니다. 형, 깨 누나가 방에 들어왔다고요? 형 방에는 구마 어린아이, 신, 두 분이나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형의 여자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가 방 앞에 서서 도와주세요. 너무 추워요.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에 꿈속에서 그래, 들어와,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들어와, 들어와 라고 말한 직후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본 모습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깨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그날 밤 큰 소리를 질렀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잤습니다. 자는 동안 방 안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num씨는 이 형님으로부터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크 소리를 듣고 썩은 냄새와 향 냄새를 맡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님은 젠장, 깨를 위해 공덕을 쌓으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형님은 전화해서 공덕을 쌓으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num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형님이 겪었던 이야기, 침대 옆에 앉아있던 깨를 보았다는 이야기 등 샤워를 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깨가 거울 앞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빗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본 모습은 깨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깨가 그 자리에 앉아 그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자기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눈을 떠보았지만 여전히 깨가 그 자리에 앉아 그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 무서워. 이렇게 겁주지 마. 제발 날 겁주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이렇게 겁주지 마. 라고 말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깨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보았던 등을 돌리고 미소 짓던 깨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깨를 위해 공덕을 쌓으러 가기 위해 차를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던 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공덕을 쌓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형이 방에 찾아와도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이 함께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형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의 침대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은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고 아침이 되자 그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형이 본 그 영혼은 아마 내 전 여자친구의 영혼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방에 오든 어디를 가든 그의 전 여자친구인 깨의 귀신에게 자주 시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파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파는 한 선배의 후배였는데 알게 된 지 약 한 달 만에 사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파가 그의 방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가 아마 환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파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파는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대학교 뒤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끝나자 파의 친구는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너무 취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서두를 필요 없어. 집도 먼데 아침에 가도 되잖아. 파의 친구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파는 가운데, 그는 구석에, 그리고 친구는 파의 다른 쪽에 누웠습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의 친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더 이상 못 있겠어. 귀신이 나와. 집에 갈래. 집에 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가도 되니까 지금은 밤이 깊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의 친구는 밤새도록 울면서 불을 켜고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파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었어? 파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아직 덜 잠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지. 침대 발치를 보니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여자가 있었어. 목이 비뚤어지고 몸이 뒤틀린 채로 발치에 서 있었어. 잠시 후 그 여자는 방 뒤쪽 베란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 내 방이 7층인데 말이야. 그 여자는 몸과 목이 부러진 채로 베란다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얼굴을 돌렸어.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웃었어. 그리고는 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 파의 친구가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파의 친구가 한 말이 깨와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파의 친구는 깨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파의 친구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파는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본 사람은 누구야? 그는 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깨라는 이름의 내 전 여자친구야. 파는 말했습니다. 어째서 내 친구가 본 사람? 네가 깨에 대해 설명해 준 모습이 내가 전에 봤던 사람이랑 똑같지? 파는 자기가 예전에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방 앞에 있었어. 내가 누구 찾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 채 그냥 가버렸어.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때 그는 파가 정말로 깨를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콘도 주민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파와 한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편찮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할머니 곁에 가서 좀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파는 기다리다 지쳐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깨가 환생했나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오후 4시쯤 돌아왔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는 이 콘도에서 다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num씨는 혼자 한 방을 썼고 다른 방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방은 그의 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방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오빠 찾으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 여자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서 오빠 방 앞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동생은 키 크고 머리 짧고 피부가 하얘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누구일까? 그래서 몸이 좀 통통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응, 맞아. 오빠 여자친구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깨의 사진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방 앞에서 서 있는 거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거기 있어. 여동생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아, 내려갔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네가 본 그 사람 죽은 지 1년도 더 됐어. 동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그런 장난 안 믿어. num씨는 장례식 사진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진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진짜야. 오빠, 믿을 수가 없어. 믿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 유령을 오빠 방 앞에서 봤다고. 그날 이후로 동생은 한동안 그의 방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해서는 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 갈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엄마,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늦게 돌아오지 마라 고 하셨습니다. 그는 깨의 친동생인 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조이에게 조이, 이따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조이는 오실 거예요. 오빠, 진짜 오실 거예요? 빨리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조이에게 조이, 위치 좀 보내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조이는 위치를 보내주었고 그는 조이가 보내준 GPS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해서 그는 물었습니다. 조이, 아까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조이는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깨 언니 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 도둑인 줄 알고 무서워서 문을 열고 나가봤어. 그런데 아래층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내려가 봤지. 내려가는 동안 부엌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래서 가서 불을 켜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잠시 부엌을 둘러보는데 깨 언니가 예전에 쓰던 방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서둘러 깨 언니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지. 그랬더니 깨 언니 방에 있던 물건들이 온통 흩어져 있었어. 장신구나 옷 같은 것들이 방 전체에 널려 있었어. 분명히 내가 잘 정리해뒀고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방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보니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 내 방으로 뛰어 올라왔어. 조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깨 언니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어. 오빠가 온다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깨 언니가 오빠가 올 거라고 미리 알려준 거라는 걸 알았어. 그때 그는 조이에게 말했습니다.
조이, 깨 언니 방 좀 보여줄 수 있어?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조이는 그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갑자기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계속 올라가 깨의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바람 같은 것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깨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깨, 나왔어. 이제 그만 따라다녀. 좋은 곳으로 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벽에 걸려있던 깨의 사진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방에서 뛰쳐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이에게 말했습니다. 조이, 나 먼저 가볼게. 조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만 있다가 가게요. 오빠? 그는 물었습니다. 조이, 뭐 먹을 거라도 사줄까? 조이는 맥주요. 이따가 약속 잡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샤워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옷장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 같은 것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똑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침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도 날 괴롭히는 거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동안 그는 잠시 누워 있었고 소리는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침대 옆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 와서 눕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둘러 일어나 불을 켜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켜고 자기로 결심하고 방 한가운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 환생해. 깨. 말이 끝나자마자 뒷방 문이 쾅 하고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지만 그날 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을 켜고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졸리고 무서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발 괴롭히지 마.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나 좀 자게 해줘. 내일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그 후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후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다음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보이 형이라는 한 형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보이 형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너 아직도 겪고 있는 거냐? 벌써 몇 년째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겪은 일이 훨씬 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는 오늘 형네 집에서 자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배의 방에 도착해서 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잠시 후 밤 11시쯤 맥주를 사와서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쯤 갑자기 문에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의 친구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눔씨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지 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걔가 너를 따라온 것 같아. 그는 이 형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럼 저 돌아갈게요. 형, 제가 여기서 자면 오늘 밤 형도 분명히 겪을 거예요. 그는 이 형에게 저 먼저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결국 자신의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뒷방 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람이 불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원해? 뭐든지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제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줄래? 왜 따라오는 거야? 왜 내 갈 길을 가지 않는 거야? 그가 이런 생각을 마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또다시 목덜미에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예전처럼 푹 꺼졌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 와서 눕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숨을 쉬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옷장에서 또다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술에도 취했고 내일 아침 일찍 볼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잠을 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건은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옷장 노크 소리, 정체불명의 냄새,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눔씨가 겪은 사건의 첫 번째 파트에 불과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매우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파트 2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파트 2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다음 파트 2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트 2는 훨씬 더 긴장감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눔씨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겪은 이야기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도 이 정도로 무서운데 이 이야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지켜봐 주세요. 다음 파트는 오늘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밤을 마무리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파트 2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만약 옷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아직 열어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